안녕하세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약관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통 약관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제1절은 일반 조항 1과 목적 및 용어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그 용어 정의부터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계약자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가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익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기환급금, 지급 시기에 만기환급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상해 질병 및 비용 손해보장,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상책임보장,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계약자는 흔히 우리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내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증권은 이제 계약이 성립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증서를 주는 거죠. 그리고 진단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될 때, 우리가 이제 손보보다는 생보의 진단 계약들이 많이 있죠. 피를 뽑는다거나,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심전도를 한다거나, 이런 계약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피보험자는 보험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물이 되는 사람이죠. 이 피보험자 기준에 따라서 나이가 몇 살인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질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피보험자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해는 보험 기간 중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그 신체의 기능을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연한 외래 사고, 상해의 기본 조건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이렇게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애는 별표, 장해와 장애의 구분을 말씀드렸죠. 장애는 우리가 국가에서 정한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이제 정하는 장애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장애라는 거는 보험사에서 약관에서 정한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계약자 날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금액 한도의 제한, 일부 보장의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알릴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 고지의 사항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자기부담금, 내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일정 부분을 보험금을 부담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 권리. 그래서 이 대위권을 취득해서 우리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의 사유 보통 약관의 보장에 따릅니다. 우리가 요즘 납입 면제를 많이 하는데 납입 면제 확장력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제 8대 진단을 받았을 때 납입 면제가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상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해 80% 이상의 후유 장애를 입었을 때, 그 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을 입었을 때, 그리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말기 폐질환, 말기 간경화, 말기 신부전증, 우리가 8대 납입 면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본이 가장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가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요. 납입 면제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5대 납입 면제라고 하면 요 두 가지 상해와 질병의 80% 이상을 진단받은 경우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요 5가지가 5대 납입 면제라고 하고요. 거기에 3가지가 더 포함돼서 말기 폐질환, 말기 간경화, 말기 신부전증 이런 것들이 3가지가 더 포함되면 우리가 8대 납입 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사에 요 기준은 다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납입 면제다라고 기본형이다, 일반형이다 돼 있으면 2가지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그리고 5대 납입 면제다라고 하면은 암 여기에 상해 질병 80% 후유장애에다가 뭐까지 들어가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거기에 또 3가지 말기 폐질환, 말기 간경화, 말기 신분전증이 들어오면 8대 납입 면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약관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진단을 받았을 때는 납입 면제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납입 면제 갱신형 계약인 경우에는 특별 약관에 해당하는 보장보험료는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에서 제외되며 차회 이후에 적립보험료는 납입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납입 면제가 이제 그 갱신계약이 여기에 보면 또 연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연체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납입 면제를 해야 되는데 연체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체를 해결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 이렇게 그 납입 독촉하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부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활을 하면 동일하게 납입 면제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납입 면제 일반형이 아까 상해 80, 그 다음에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이제 우리 갱신계약은 갱신이 되면은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에서 제외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갱신이 되면 다시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별로 갱신이 되지만 고급형이라고 해서 납입면제를 계속 연장을 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갱신계약이지만 보험료를 더 내고 납입면제를 계속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급형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8대 우리 납입면제는 최대 8대 납입면제가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여기 요즘 이제 페이백을 해주죠. 납입한 돈을 다 돌려주는데 우리가 갱신형인 경우에는 갱신에 따라서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더 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납입면제 시에 보험료가 연체되어 있으면 연체를 해소하고 해야 된다. 만약에 또 이 연체 때문에 해지나 이런 독촉을 할 수 있는데 또 일반의 경우처럼 부활을 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8대 납입면제, 납입면제에 대해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세부 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런 거를 잘 봐야 되겠죠.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 사유 납입 보장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해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의 의사대로 자신을 자해한 경우 그리고 심신 상실들의 이거 애매하긴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도 보험금을 줍니다. 대신 이제 뭐 내가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그걸 판단할 수 있을 때는 주지 않는다.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만 많이 들어가면 대부분 주질 않죠. 그리고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그 제왕절개를 포함해서 산후기 등은 원래 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을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종수술비에서 제왕절개를 한다든가 원래 임신,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해서 산후기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담보로 하는 보험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어린이 보험이나 그리고 이제 종수술비에서 제왕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보장일 경우에는 보상을 해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그러니까 예전에 뭐 5.16 혁명이라든지 뭐 12.12 사태 이런 사태 있는 경우에는 주질 않겠죠. 그리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인하여 제3조의 상해 보험금 관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전문 등반부터 해서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싱글라이딩, 수상보트 이런 것들을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를 꼭 운전 시범이라든지 어떤 그 모터 보트, 그 다음에 오토바이, 자동차 이런 것들을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의 탑승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가입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해요? 타고 있는 동안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고의로 그 다음에 뭐 계약자가 또 피보험자를 고의로 다치게 해친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고의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주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피보험자 임신, 출산,
산후기 등은 보상하지 않지만 회사가 정한 보험금은 지급한다. 만약에 그런 담보가 있다면, 그 다음에 전쟁, 외국인 무력 행위, 생명 내란, 사병 폭동 등, 그리고 아래에 뭐 위험한 침이라든지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 경기라든지 오토바이 경기, 시범 흥행에 출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선박, 어부, 사공 등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타고 있는 동안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사유의 통지는 바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고객에게 바로 지체 없이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구는 아래에 이제 회사별로 정해진 그러한 그 서류와 그 다음에 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급 절차는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3영입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금이 아무런 그 보험회사에 연락 없이 3일 이상 지체될 경우에는 연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일 이내에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 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은 제1항의 지급 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일이 초과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를 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 예정일은 다음 아래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이라든지 분쟁이 아닌 이상은 3일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사를 목적으로 했을 때 3일이 초과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급금이나 아니면 뭐 명백한 사유를 제시하고 30일 이내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이 초과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넘어가더라도 30일 이내에서 영업일 이내에서 정한다. 30일이 아니라 영업일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3영업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는 거죠. 주말은, 공휴일은. 가증금이라는 거는 뭐 보험금이 이제 대략적으로 얼마가 지급될 건지를 파악을 해서 먼저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약관에서 용어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 했고요. 그리고 보험료 납입 면제, 기본형은 두 가지, 상해, 질병 80%, 거기에 5대 납입 면제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 포함되고 8대는 말기 폐질환, 말기 간경화, 말기 신부전증, 이거는 꼭 외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납입 면제가 되면 보험료가 납입을 안 해도 되지만 갱신형인 경우에는 나중에 갱신이 돌아오면 보험료를 내야 된다. 그리고 연체가 돼 있을 경우에는 연체를 해소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대체적으로 고의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전쟁, 혁명, 내란, 사병, 폭동 등 그리고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등을 포함하지만 그 경우에는 보험 회사가 그 어떤 담보를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면 그거는 보상을 하더라. 그리고 전문 그러한 그 등반을 한 경우나 위험한 침입 그리고 선박승무원이나 어부라든지 사공 등은 배에 타고 있는 동안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회사별로 양식이 있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지급 절차는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고 그게 초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서 정해야 되고 뭐 소송이라든지 분쟁 이런 수사기관의 조사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또 지급기한을 더 연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3일 이내 3영업일 이내 그리고 또 그게 초과되더라도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한다. 그리고 가지급 보험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지급될 보험료를 추산해서 50%를 먼저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급 보험금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관이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납입면제, 8대 납입면제에 해당되는 것들, 그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그 다음에 지급하는 절차에 대해서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는지 꼭 기억하셨다가 늦어지면 보험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그 뒤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약적 알릴 의무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